직장인들이 이제 시드머니가 많이 없잖아요. 그러면 직장인들이 이제 처음으로 해야 될 재테크가 또 여러 가지들이 있을 것 같은데 이제 경험이 또 많으시니까 어떤 재테크를 직장인분들에게 추천하시는지. 제가 매달 재테크 강의를 한 지가 벌써 6년째고 누적 수강생이 5,000명이 넘거든요. 매번 했었던 메시지는 사실 6년 동안 똑같은데 다만 이게 조금 더 늘어났을 뿐이에요. 예를 들어서 초기에는 제가 주식을 안 했었어요. 경매 투자자였었는데 그러다가 주식을 하게 되면서 주식에도 경매에서 쓰던 방식을 똑같이 적용해 보니까 먹혀서 이제 주식까지도 콘텐츠가 늘어난 거거든요. 그런 것처럼 지금 시대는 사실 간접적으로 지식 서비스라든지 내가 강의를 하는 방식 또는 전자책 출판 또는 유튜브처럼 다양한 방식으로 돈을 벌 수 있는 수단이 생겼잖아요. 근데 저는 그것만큼 효율적인 게 없다고 생각해요. 특히나 직장인들은 뭐 저 20대 정도라고 한다면은 200에서 300 정도 실수령액이 되겠죠. 그럼 이 안에서 아무리 저금을 많이 해봐야 100만 원 정도밖에 안 될 거예요. 적금 예금해도. 이 100만 원을 드라마틱하게 올리기는 힘들기 때문에 당연히 이 시드머니를 늘릴 수 있는 최소한 시드머니 4, 5천 정도를 만들려면 여러 가지 파이프라인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 중에서 가장 해야 될 것은 바로 이 유튜브나 블로그라는 거예요. 6년 전에는 당연히 블로그를 강조해 왔지만 저도 벌써 6년차 유튜버가 되다 보니까 블로그는 어쨌든 글을 써야 되잖아요. 그래서 장점도 있어요. 물론 글을 썼을 때 얼굴 노출하지 않고도 어느 정도 노출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시대가 점점 OTT의 시대로 변하고 있고 동영상 중심의 시대로 변하고 있다 보니까 유튜브라는 채널을 운영을 하는 게 무조건 효율적으로는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내가 이미 돈을 번 다음에 사람들한테 내가 돈 버는 방법을 가르쳐 줄게 라고 하면은 강의파리 또는 사기꾼 소리를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돈을 벌기 전부터 시작 단계에서부터 이 스토리를 영상에다가 좀 서툴지만 남기는 과정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이 스토리 라인이 나중에 오히려 내가 자산 어느 정도 형성했을 때는 뭐 5억이든 1억이든 상관없어요. 이 드라마틱한 스토리가 엄청난 자산을 가져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금도 뭐 유튜버들 중에서도 몇 천억 번 사람들도 있잖아요. 약간 그런 것들처럼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까지 벌 수는 없을 수도 있겠지만 최소한 월 50, 100 정도는 충분히 벌 수가 있다. 그래서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내가 당장 어떤 부동산 투자에 하겠다, 주식 투자를 하겠다가 아니라 일단 채널부터 개설해야 된다. 그래서 내가 계좌 개설하는 방법부터 남겨라. 그래서 그 계좌 하다못해 내가 강사한테 강의를 들으러 가서 그 강의를 듣는 과정도 남겨라. 내가 오늘 배운 것들을 집에서 타이핑하면서 정리하는 과정도 콘텐츠로 남겨라. 이렇게 공부하는 과정 자체를 유튜브든 블로그든 본인에 맞는 채널에 만들어서 조금씩 남기기 시작하는 것부터 시작하는 게 가장 첫 단계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10년 전에 블로그부터 시작을 했는데요. 2016년도에 블로그를 개설을 할 때도 주변에서는 이제 블로그에서 뭐하냐라는 소리를 정말 많이 들었어요. 이미 레드오션이다. 근데 저는 3년 반 만에 누적 방문자 300명을 이뤘어요. 가능하다는 거예요. 어느 플랫폼이든 간에. 그래서 저는 그 당시에도 내가 앞으로 어떤 사업을 할 거고 어떤 식으로 내가 자산을 형성할 거다라는 계획들을 하나하나 다 써놨거든요. 그런 것들은 물론 그거 자체도 소중한 거지만 그걸 떠나서 내 마음을 또 다질 수 있는 채널에다가 어떻게 보면 계속 동기부여를 하는 거죠. 끊임없이. 그리고 내가 예를 들어서 좀 매너리즘에 빠질 때는 첫 영상도 한번 보고 그래서 한 5년 전에 내가 처음 찍었었던 어설픈 영상들을 보면은 내가 이때는 더 열정이 넘쳤는데 라면서 동기부여를 받을 수가 있는 거니까 그래서 어쨌든 그 채널을 만들고 나서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뭐 에어비앤비든 시작을 해라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금 2026년 시점에서는 첫 번째는 당연히 주식 투자를 나라에서도 장려를 하고 있는 정책 드라이브가 걸렸기 때문에 당연히 주식 투자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이것을 막 몇 개월 동안 공부해서 하기는 이미 늦어요. 그래서 일단 안전한 주식부터라도 해라 또는 ETF라도 해라. 뭐 코스닥 ETF 있잖아요. 코스닥 추종 ETF 이런 것들은 그냥 오늘이라도 하다못해 50만 원, 100만 원이라도 늘 수 있으니까 어쨌든 코스닥이 물론 상승과 조정은 거치겠지만 저는 무조건 1500까지는 간다고 보고 있거든요. 코스닥은 훨씬 더 적은 자금으로도 움직일 수가 있거든요. 사실 작년에 돈 번 사람들이 돈이 갈 데가 없거든요. 왜냐면 코스피는 이미 삼성전자가 오늘 보니까 16만 원 넘었잖아요. 그럼 이 삼성전자가 20만 원 갈 거를 놓고서 투자하기에는 좀 부담된단 말이죠. 그러면은 이 삼성전자에서 번 돈을 좀 빼서 코스닥 작은 기업에 투자를 하면은 적은 돈으로도 주가 부양을 할 수가 있으니까 개인 투자자들의 자금이 지금 이미 코스닥 ETF에 많이 넘어왔어요. 그리고 또 공격적인 투자자들은 코스닥 150 레버리지 저는 거기다 넣었었거든요. 그런 식으로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으면 벌써 지금 30% 수익률이 넘어요. 지난주에 들어갔어도. 약간 그런 식으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요소가 있고 자기가 주식 종목에 대해서 선정이 좀 어려우면 일단 ETF 상품부터 관심을 가져라. 그래서 이 부분도 나중에 설명을 하겠지만 기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ISA 계좌를 개설해서 ETF 상품을 편입하는 것부터 일단은 금융상품부터
시작을 하는 게 전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두 번째 단계는 부동산 경매를 공부를 해야 되는데, 저도 자금을 가장 크게 키운 건 부동산 경매이기 때문에, 근데 부동산 경매를 하려면 그래도 최소 자금이라는 게 필요하잖아요. 적게는 뭐 2천만 원, 많게는 1억 정도가 필요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지방에 구축 아파트 가려면 그래도 한 4, 5천은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4, 5천을 만드는 과정으로 주식을 쓰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정리해보면 첫 번째는 무조건 채널 개설, 내 스토리를 담을 수 있는, 그 다음에 주식으로서 시드머니인 2천 정도를 만들려면은 주식 투자를 해서 지금부터라도 시작을 해야 된다는 거고, 다만 주식 투자할 돈도 좀 부족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소자본 창업인 이 에어비앤비를 이용해서 에어비앤비에서 발생하는 한 달에 한 100만 원 정도의 수익금을 계속 ETF에다 넣는 거죠. 이거는 국내 주식이든 미국 주식이든 상관없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 어느 정도 자금이 모였을 때는 부동산 경매도 병행을 하는 게 전 좋겠다. 그렇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부동산 경매 자본금 기준은 2천? 저는 2천 정도는 있어야 그래도 지방의 오피스텔이라든지 또는 구축 아파트 정도는 할 수 있다고 봐요. 뭐 70% 정도는 대출을 받는다고 치더라도 그래도 1억 정도는 해야지 웬만한 물건들, 내가 시세 차익으로 그래도 1,000만 원 정도 가져갈 수 있는 물건들을 도전이라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최소 자금은 한 2, 3천 정도는 있어야지 시작은 할 수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에어비앤비 얘기하셨는데 그건 어떤 걸 말씀하신 거죠? 에어비앤비는 어떤 소자본 창업으로 내가 뭐 1,000만 원에 150짜리 만약에 방을 빌렸다고 하면은 그 방을 에어비앤비에다 잘 홍보를 해서 그 방을 일단 좀 꾸며야겠죠. 아무래도 뭐 오늘의 집이나 이런 플랫폼을 이용해서, 그래서 한 50만 원, 100만 원 정도 들여서 꾸민 다음에 에어비앤비에다 올리고 외국인들에게 응대를 잘하고 좋은 리뷰를 받아서 상위 노출되고, 그럼 또 외국인들이 더 많이 지원하는 구조잖아요. 그런 방식으로 하는데 일단 가장 큰 장점은 리스크가 적어요. 왜냐면 일단 해봐야 보증금 한 1,500 정도 되는 보증금. 그러니까 떼일 일은 없는 거죠, 사실은. 왜냐면 보증금은 잠깐 맡겨놓은 돈일 뿐인 거니까. 그리고 월세도 뭐 100에서 150 정도 하는데 서울 지역 기준으로 한 150 이상 되는 것도 있긴 하지만, 어쨌든 이 150도 아무리 그래도 뭐 만실은 안 되더라도 사실은 30일 중에 한 10일 정도는 하거든요. 가격 정책을 조금 더 낮게 하면 더 많이 채울 수도 있고, 최소한 본전은 돼요, 사실은. 왜냐면 사실 그 정도도 못 채울 정도면 하지 말아야 되고, 그건 정말 사업에 어떻게 보면 재능이 없는 거니까. 근데 정말 에어비앤비 강의 몇 개만 듣고서 흐름만 파악해도 한 달에 그래도 50에서 100 정도는 할 수 있고, 만약에 본인이 청소까지 하면 한 150까지도 가져갈 수 있고, 청소를 그 청소 이모 당근을 통해서 뭐 맡기면 한 3만 원 줘야 되니까 한 건당, 그러면 한 80에서 70 정도, 이 정도 좀 떨어지긴 하죠, 수익률이. 그러니까 결국 에어비앤비를 할 집을 빌려서 그럼요. 하라는 그런 말씀이시군요. 사서 하기에는 오히려 그러니까 수익률이 안 나오죠. 네, 돈이 아무래도 일단 블로그나 유튜브 파서 이제 직장 외의 소득을 조금씩 얻고 그걸로 이제 주식 투자를 좀 하고, 그래서 좀 불려서 좀 생겼을 때 이제 소자본 창업을 해서 대표적으로 에어비앤비를 네네. 하고, 이제 그러면 그 시드를 다음에 더 키울 수 있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부동산 맞습니다. 경매 쪽으로 빠져라. 그 테크트리가 저는 지금 현존하는 2026년에서는 가장 효율적이라고 봐요. 저도 물론 그런 테크트리로 10년 동안 자산을 형성해왔는데, 근데 그 이 하나에 편중되기보다는, 제가 그래서 저는 재테크 강사라고 어디 가서 표현을 하거든요. 물론 주식 유튜브를 6년이나 했고 주식을 좋아는 하지만 주식 강사라고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지금처럼 장이 좋을 때는 주식 너무 좋죠. 하지만 폭락장 오면 주식 할 수 있는 게 있나요? 하지 말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폭락장이 오게 되면. 근데 폭락장은 반드시 올 거예요, 언젠가. 뭐 당장 다음 달이 될 수도 있고요, 올해 말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때 뭐 할 거냐고요, 주식으로. 그럼 그때는 다른 거 해야죠. 오히려 폭락장 때는 돈을 못 갚은 사람들의 부동산이 경매 시장이 더 활황이 되기도 하거든요. 약간 그런 식으로. 그래서 IMF 때 정말 좋은 물건들이 많이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재테크를 다 공부를 해놓고서, 그 대신에 깊게 공부하는 게 아니라 얇고 넓게 공부를 하고 각 시대의 흐름에 맞게끔 내가 할 수 있는 거를 취하는 게 베스트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걸 해왔던 사람이 바로 저다. 훈훈쌤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부동산 맞습니다. 경매 쪽으로 빠져라. 그 테크트리가 저는 지금 현존하는 2026년에서는 가장 효율적이라고 봐요. 근데 그 이 하나에 편중되기보다는, 제가 그래서 저는 재테크 강사라고 어디 가서 표현을 하거든요.